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강서구 1학년 학생들 기말고사가 끝이 났는데 이제 이번 수학 시험이 사실 어려웠다는 거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어려웠는지 그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특징들로 이끌어낼 수 있는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기말고사에 대해서 문항 분석을 조금 해보고 연계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2학기 내신 대비까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약을 먼저 하자면 이번 기말고사에 대해서 포맷은 유지가 됐죠. 객관식 21, 서술형 3문제. 서술형은 되게 쉽게 나왔고 888 24점. 배점은 좀 높게 배치가 되었다. 그리고 시험 시간도 아마 1학년 학생들은 60분 계속 갈 것 같아요. 시험 시간 60분으로 유지가 됐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도 사실 중간고사하고 동일한 특징인데 초중반부에는 되게 쉬웠어요. 저번 중간고사도 제 기억에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쉬웠고 그 뒤로 계산이 좀 복잡해졌고 마지막 킬러 문제를 몇 개 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뭐 10몇 번 때까지는 되게 쉬웠고 이제 뭐 한 15번쯤부터 사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난이도 차이가 되게 극명했던 것 같거든요. 초반부, 초중반부까지는 되게 쉬웠고 그 뒤부터는 약간 중간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 뒤부터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연속해서 내면서 사실 초반부에 좀 방심을 유도하면서 후반부에 킬러 문제들을 연달아 내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이 부족하게 만드는 시험지가 아니었나. 사실 원래 강서구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풀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장애물이 뭔지 하고 제가 시험지를 쭉 봤는데 아마 지금 소개해드릴 두 문항인 것 같았어요. 자, 처음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6번과 11번입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형이 똑같죠.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사실 보통 다른 일반적인 학교들이라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기억,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강서구는 항상 이런 포맷의 문제들을 많이 내죠. 사실 이런 문제가 저번 중간고사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는 안 내려고 하는 건가?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좀 일반적인 문제들을 내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두 문제나 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사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이전 영상에서요.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내용만 보면 어렵진 않아요. 보기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렵진 않은데 중간에서 삐끗 실수를 하는 순간 실수를 어떻게 어디서 하더라도 실수를 해서 낸 답이 보기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개수를 묻는 문제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답이 있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기 마련이고 그게 조금 불안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순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악질적인 문제들을 강서구는 매년 내왔어서 아마 2학기 때도 분명히 낼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왔던 이유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보자면 중간고사 파트는 사실 대수 파트였고 이번 기말고사 파트는 도형 파트였죠. 대수 파트에서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에서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을 배치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을 했었고 이제 이번 도형 파트 기말고사에서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은 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옳은 것을 개수를 묻는 문제들 을 배치하면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게끔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잘 넘겼느냐 아니냐가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느냐 안 받느냐 첫 번째 기로에 섰던 순간인 것 같아요. 6번, 11번 문제가.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연계 내용인데 연계 내용에서 설명드릴 게 중요한 문제 두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자, 먼저 이번 기말고사 14번이 왼쪽에 있는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2020년 고1 9월 모의고사의 19번 문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만 바꾼 수준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묶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문제의 식과 숫자만 되게 조금 바꾼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사실 난이도 자체는 되게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이유는 이 문제는 수투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수투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사실 그걸 몰라도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온 걸 몰라도 이걸 처음 본 학생들이라도 웬만큼 수학을 한 친구들이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투 개념을 좀 알고 있어. 그럼 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에서도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맞을 거예요. 수투 내용을 이용해서 서술형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참 그러면 안 되는 게 수투 내용을 이용해서 풀면 사실 점수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 중간고사에서 수투 내용을 써서 서술형을 푼 학생들한테 점수 감점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차라리 수투 내용을 써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면 그 수투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번 중간고사에서도.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투 개념을 알고 있다면 되게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 변형에서 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아마 이제 여름방학에는 뭐 수투를 전 단원을 예습할 필요는 없고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몇몇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푸는 스킬에 활용이 되는 개념들 그거는 몇 개 짚고 넘어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식에 나온다면 사실 전혀 불리한 게 없이 그냥 쓰면 되고 서술형에 나와도 사실 시간 내에 못 푸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투를 써서 수투 개념을 써서 쉽게 푼 다음에 감점을 조금 당하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투 개념 중에서 진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개념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꼭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이 모의고사 연계 문항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문제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연계가 된 문항인데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킬러였어요. 자, 오늘 왼쪽에 있는 문제를 잘 보시면 이번 1학기 기말고사의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누가 봐도 킬러 문제였는데 얘랑 똑같은 문제가 2017년 고1 9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예요. 고1 9월 모의고사 17년 고1 9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숫자만 조금 바꿔서 물어보고 있는 것도 똑같고 문제 상황도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이렇게 변형을 해서. 사실 저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모의고사를 그대로 갖다 놓은 킬러 문제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비교적 최근은 아니죠. 5년 전이니까 5년 전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들을 그대로 붙여 넣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만약에 이런 문제 유형을 처음 봤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풀지 못할 겁니다. 물론 강서고에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만약 이 문제를 처음 봤다? 안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문제 풀어줬거든요. 뭐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내신 대비를 하면서 맞닥뜨려 본 학생들이라면 사실 이 문제가 워낙 특이한 문제예요. 풀이법도 되게 특이하고 문제 상황도 특이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 학생들이라면 까먹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이 만약에 시험에서 이 문제를 봤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건데?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하고 슥슥 풀이를 해나가기가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위권에 있는 막 천재적인 학생들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이제 사실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킬러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 이번 객관식 킬러도 모의고사 킬러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 2학기 때도 아마 이런 특징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비교적 최근 한 5년 안에 있는 모의고사 킬러들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문제.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사실 최근 한 5개년 정도의 모의고사에 있는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들까지 전부 다 싹 풀어놓고 2학기 내신 대비를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킬러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도 조금 신경 써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를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내신 대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2학기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수학 단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뭐 전체적인 특징은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실수 유발을 계산을 복잡한 문제에서 했고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실수 유발을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에서 실수 유발을 했는데 이제 2학기 단원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 대수적인 파트는 뭐 함수 파트,
근데 그것도 완전 대수적인 파트라고는 볼 수 없어서 사실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단원들은 집합 명제 함수예요. 거기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명제 파트에서 그 2학기 중간고사 강서고가 그 문제를 안 냈던 적이 제 기억엔 잘 없거든요.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뭐 필요 충분 조건의 개수는 이런 개수를 묻는 문제가 아마 분명히 등장을 할 거라서 그런 실수 유발 문제들을 이번 여름방학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아마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킬러들을 이번 여름방학 때 많이 풀어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1학기 때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변형해서 킬러 문제를 하나씩 냈어요. 그럼 아마 2학기 때도 그건 유지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킬러 문제들은 한 문제 풀어보느냐 안 풀어보느냐가 되게 큰 작용을 한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최근 5개년 정도의 모의고사들의 킬러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보고 이제 그 풀어놓은 걸 바탕으로 이제 2학기 내신 대비하는 시간에서는 그 변형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되게 유리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모의고사 킬러들, 변형 문제들, 준킬러들까지 직접 맛보는 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1학기 중간에서도 1학기 기말에서도 수투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수투 개념을 활용을 한다면 되게 빠르고 쉽게 풀 수 있고 그거 활용을 못해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겠죠. 활용을 못해도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냈어요. 2학기 때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아마 2학기 때도 선행을 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문제를 몇 개 낼 거예요. 그러면 뭐 선행, 수원, 수투를 전 단원을 쭉 선행을 하기는 사실 힘들죠. 이번 여름방학 때는. 그래서 전 단원을 선행을 하기는 힘들더라도 각 단원들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스킬들, 그 스킬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지식들을 이번 여름방학 때는 부분에서 확실히 머릿속에 박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번 여름방학부터 진행되는 저희 강서구 1학년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수 유발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할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들 최대한 많이 풀어볼 거고요. 이제 수투, 수원은 제가 특강으로 진행을 하니까 수투 개념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유리하게 작용을 시킬 수 있는 개념들까지 확실하게 짚어 넘어가면서 이번 여름방학 수업을 구성을 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강서구 시험을 계속 쭉 내신 대비반을 진행을 하면서 강서구 반에 맞춘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자랑 아닌 자랑을 조금 하자면 이번 기말고사 때도 중간고사에 비해서 시험 성적이 막 20, 30점씩 오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오셔서 강서구 1학기 내신이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친구들이라면 이번 여름방학 때 있어서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저희 강서구 내신 대비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아마 2학기 때는 분명히 마음에 드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이 되게 무덥죠 벌써. 그래서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이번 여름방학 수업에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